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Swift UI에서 스테이트 바인딩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Swift UI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요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개를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스테이트는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 화면에 보여줘야 할 때, 그럴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인딩은 스테이트와 같은 녀석들을 화면 간에 서로 공유할 때 좁은 영역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묶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바인딩 자체가. 스테이트는 상태고, 그리고 엔바이러먼트 오브젝트는 얘가 그 환경 객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환경 객체. 그래서 이 엔바이러먼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하위 뷰에 이 상태를 다 공유해야 될 때, 그럴 때 씁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앱 해가지고 넥스트를 합니다. 엔바이러먼트 오브젝트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Swift UI 앱이나 UIKit 앱 델리겟 하시면 되는데, UIKit 앱 델리겟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넥스트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지금 일단 이렇게 화면에 떴죠. 헬로 월드. 제가 이 상태에서 탭뷰를 둬서 한번 구성해 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탭뷰, 탭뷰는 그 UIKit에서 이제 UI 페이저 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넣는 거죠. 헬로 월드를. 그래서 탭뷰가 있고 이제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 있다고 보고, 얘는 오늘도 빡코딩, 자기 전에 빡코딩, 주말에도 빡코딩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각각의 이제 탭 아이템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탭 아이템 라벨에 들어가면 되죠. 지금 요거는 iOS 14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iOS 14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요게 되는 겁니다. 탭 아이템 레이블 13은 좀 다른 식으로 또 해야 돼요. 여기다가 라벨을 제가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SF 심볼즈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아무거나. SF 심볼즈에서 선택하실 때는 Shift Command C 누르시면, 선택한 다음에 Shift Command C 누르시면 이게 복사가 돼요. 펜슬 서클,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시스템 이미지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라벨은 오늘도 이렇게 할게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시 SF 심볼즈 가서 아무거나 또 가져오겠습니다. 누르고 Shift Command C 복사 붙여넣기, 누르고 Shift Command C 커맨드 V에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겼어요. 오늘도랑 자기 전에, 그리고 주말에도, 그쵸? 이렇게 탭뷰가 생겼고, 일단 스테이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스테이트를 여기서 사용할게요.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발, 그리고 카운트라고 할게요. 카운트는 뭐 0이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오늘도 빡코딩 하고 카운트를 둘게요. 이렇게 카운트. 그리고 오늘도 빡코딩 아래쪽에다가 제가 먼저 이제 V스택으로 감싸야겠죠. 오늘도 빡코딩 하고 버튼, 액션이랑 라벨을 넣었습니다. 라벨은 액션은 이제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이다. 그리고 버튼은
카운트 업 이라고 할게요. 버튼 조금 티가 나게끔 백그라운드를 제가 블루로 집어넣고, 그리고 글자 색을 바꿔야 되니까 포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주고, 패딩을 준 걸 위에 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코너 레디어스를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게 요 뷰인 거예요. 이 뷰에다가 붙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뷰가 되는 거죠. 그쵸? 하나의 뷰에 이 탭뷰 아이템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카운트 업이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요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쵸? 화면이 그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된 값을 화면에 보여줘야 될 때, 이럴 때 스테이트를 씁니다. 지금이 딱 그런 구조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그냥 변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앱 타이틀 뭐 이렇게 해볼까요? 앱 타이틀은 바코딩의 일상 뭐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결국에 그냥 그 변수인 거예요. 얘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앱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변경을 만약에 시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앱 타이틀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뮤터블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얘를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스트럭트 안에, 요 뷰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변하지 않는 애를 이렇게 놔두고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바꾸고자 하면은 얘는 스테이트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컨텐트 뷰라는 애를 최초에 생성할 때 기본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뭐 앱 타이틀이라는 애를 이렇게 넣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도 가능하겠죠. 이거를 이제 그 생성자로 해서 앱 타이틀은 스트링이다. 그리고 셀프 앱 타이틀은 웹에서 넣은 앱 타이틀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값이 없을 때 기본 값으로 제가 바코딩의 일상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앱 타이틀을 외부에서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앱 타이틀을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제가 여기다가 탭뷰 전에 Z 스택을 넣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Z 스택을 넣어서 이 탭뷰를 여기 안에다 넣고, 그런 다음에 탭뷰 위에다가 타이틀을 넣는 거죠. 텍스트 앱 타이틀 바코딩의 일상 있죠? 요거를 좀 위쪽으로 올려 볼게요. 곱하기 0.3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0.4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얘를 Z스택 말고 그냥 오버레이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 Z스택을 없애고 그냥 오버레이 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바코딩의 일상이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외부에서 컨텐트 뷰가 생성이 될 때 넣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UIKit 라이프 사이클로 했기 때문에 씬 델리게 쪽에서 얘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씬 델리게이트에서 will connect to 요게 연결이 될 때 컨텐트 뷰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앱 타이틀이라는 그 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빡코딩 일상 말고 나는 뭐 다른 걸 하고 싶다. 하하호호.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하호호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변수를 쓸 때는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수가 변경이 되거나 해서 뷰가 새로 그려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리하자면 스테이트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한번 화면을 보여줘야 될 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v스택에 있는 오늘도 빡코딩 버튼 요거를 카운트 업 버튼을 누르면 얘가 카운트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뭔가 값이 변하고 그 값의 변화를 스위프트 UI 뷰 안에서 감지해서 뷰를 다시 그린다. 이게 스테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인딩을 제가 해볼게요. 바인딩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자기 전에 빡코딩 있죠. 요 위에 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얘는 일단은 제가 커맨드 N 눌러서 새 파일 만들어서 오늘도 today라는 뭐 뷰를 할게요. today 뷰 input swift UI struct죠. struct today 뷰 뷰로 해주시고 body some 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거를 그대로 붙여넣어요. 요거 v스택 부분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얘 카운트가 결국에는 우리 스테이트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일단은 얘는 일단 이렇게 놔두고 이제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today 얘는 그냥 놔두고 자기 전에로 바꿀게요. 얘를 이름을 today가 아니라 before bed 자기 전에 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그거로 바꾸는 거죠. before bed 뷰로. before bed 뷰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업 버튼을 누르면 자기 전에 빡코딩 카운트가 증가되게끔 할 겁니다. 일단 다시 여기로 가주시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필요했던 거는 이 카운트라는 스테이트였잖아요. 그쵸? 근데 before bed 뷰에서는 제가 카운트라는 스테이트를 안 넣을 거예요. 카운트라고 안 하고 바인딩이라는 애를 넣을 겁니다. 바인딩 발 카운트 얘는 int죠. 이렇게 자료용만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자기 전에로 바꿀게요. 그리고 카운터 버튼의 색깔만 제가 그린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바인딩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생성자를 또 넣어줄 수가 있어요. 뭐 안 넣어도 되긴 한데 지금 보면 before bed 뷰 한 다음에 카운트에서 바인딩을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카운트 얘를 넣어줍니다. 얘는 뭐냐면 결국에 이제 뷰 간에 지금 얘도 뷰죠. 지금 카운트 뷰도 뷰죠. 카운트 뷰 안에 내부 뷰로 before bed 뷰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쵸? before bed 뷰에 상태를 스테이트 같은 녀석들의 상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도 빡코딩에서 카운트를 계속 늘렸어요. 이 카운트라는 값을 이 값이랑 자기 전에 카운트 before bed 뷰 안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카운트랑 같이 연결시키고 싶어요. 같이 공유하고 싶다 생각하면은 서로 묶는 거죠. 서로 그럴 때 씁니다. 그러면 바인딩이기 때문에 바인딩은 $사인 하시고 카운트를 하면 돼요. 이 스테이트가 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스테이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바인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빌드 하시면 여기도 오늘도 바코딩 있고 자기 전에 누르면 자기 전에 바코딩도 있어요. 그쵸? 제가 오늘도 바코딩에서 카운트업을 합니다. 7이죠? 그러면 자기 전에 가요. 그러면 얘도 7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카운트를 눌러요. 카운트 13이 됐죠? 오늘도에서 가면 똑같이 13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뷰 간에 이런 스테이트 같은 상태 값 애들을 공유할 때 씁니다. 바인딩은 이럴 때 써요. 이럴 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주말에도 바코딩도 제가 하나 만들게요. 주말에도 바코딩은 제가 뷰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커맨드 N에서 위클리 뷰 해가지고 뷰 배드뷰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위클리 뷰. 그리고 이 카운트나 이런 바인딩이나 이런 값들을 저희가 상수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생성을 할 때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성자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init해서. 아니면은 그 바인딩 값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카운트는 자료형이 지금 바인딩이고 제네릭으로 인트를 품고 있죠. 그리고 얘의 이제 기본 값이 컨스턴트 밸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99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바인딩을 가져오는 거는 이 뷰 안에 있는 바인딩 가져오는 언더바 하시고 카운트를 하면 됩니다. 언더바 카운트는 웹 매개 변수로 들어온 카운트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컨텐트 뷰 쪽으로 가서 위클리 뷰로 바꿀게요. 여기선 제가 바인딩을 넣지 않았죠. 자, 이 상태에서 주말에도 갑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99로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값이 안 들어오면은, 아예 애초에 값이 안 들어오면 그 상수 값으로 얘를 넣은 거죠. 근데 바인딩이 안 됐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도 이 변화가 있진 않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클리 쪽으로 가서 요거는 제가 그린 말고 오렌지로 바꿀게요. 그리고 얘는 다시 제가 카운트를 이렇게 넣어 줄게요. 카운트 바인딩.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카운트는 공유가 됐어요. 이렇게 서로. 그쵸? 공유가 된, 이런 공유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environment object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결국에는 지금 신델리겟에서 얘를 전체를 가지는 애를 둘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environment object예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커맨드 N 눌러서 shift 파일 해서, 자, my view 모델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클래스로 해주시고요. my view 모델. 얘는 observable object를 합니다. 이 observable object는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세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ublisher라는 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콤바인에 대한 건데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observable object 하신 다음에 publisher란 애를 변수로 만들 때는 이렇게 annotation 하시고, 얘를 annot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published 발 앱 타이틀 이렇게 해줄게요. 얘는 스트링이고, 바코딩의 일상 이렇게 해볼게요. 바코딩 일상. 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임포트 콤바인 하셔도 되는데, 임포트 콤바인. 이 my view 모델이라는 애는 observable object라는 애인 거예요. 얘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여기 저희 씬 델리겟에서 컨텐트 뷰가 생성이 될 때 제가 넣어 볼게요. 이제 앱 타이틀은 제가 지우고 environment object가 있습니다. 여기서 my 뷰 모델을 생성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생성해서 넣었죠. 이 상태에서 컨텐트 뷰로 가줄게요. 그리고 저희 앱 타이틀은 일단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게요. 앱 타이틀은 제가 스테이트로 바꿀게요. 스테이트로 바꾸고 기존에 있던 걸 제가 주석 처리해주고 얘도 주석 처리.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골뱅이 하시고 environment object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뷰 모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자료형이 my 뷰 모델이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너가 이제 컨텐트 뷰라는 애를 처음에 만들 때 environment 환경 객체로 어떤 걸 너가 넣었구나. 너가 넣은 애를 나는 쓰겠다. 하위 뷰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트 뷰라는 애에다가 넣어주고 이 컨텐트 뷰 하위 뷰 자식들에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컨텐트 뷰 다시 가볼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퀵 헬프 볼게요. 자식들의 그 부모한테서 제공받은 애를 쓰는 거라고 쓴다라고 내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받은 애를 쓰겠다. 부모한테서 받을 때는 언제 받았죠? 신데일리겟에서 이렇게 넣어줄 때 받은 거죠. 얘가 부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텐트 뷰 안에서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이 뷰 모델에서 내보내는 애가 옵저블 오브젝트고 거기서 내보내는 값이 퍼블리셔라는 애인데 퍼블리셔 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얘를 받는 거는 on receive란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탭뷰죠. 여기서 on receive를 합니다. 지금 on receive 볼게요. on receive 보시면 퍼블리셔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감지해서 거기에 따른 액션을 저희가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매개 변수가 퍼블리셔를 받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퍼블리셔로 들어오는 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아웃풋 돼 있죠. 퍼블리셔 아웃풋,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on receive 한 다음에 지금 뷰 모델 가지고 있는 앱 타이틀이라는 애를 너가 내보내는데 지금 퍼블리셔로 이렇게 보낼 때는 이렇게 달러 사인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뷰 모델에서 퍼블리셔를 보낼 때 이렇게 퍼블리시드 어노테이션으로 보낼 때는 이런 퍼블리셔를 감지할 때는 저렇게 달러 사인을 보내주시면 돼요. 하시고 이제 들어오는 값이 앱 타이틀이죠. 앱 타이틀을 우리가 원하는 앱 타이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스테이트는 뭐라고 했죠? 값이 변경이 되면 그거를 뷰가 감지를 해서 다시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를 스테이트로 받은 거예요. 스테이트로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앱 타이틀을 받은 퍼블리셔로 받은 received 앱 타이틀로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앱 타이틀은 received 앱 타이틀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카운트업을 했을 때 이 카운트업만 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업도 하고 제가 앱 타이틀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뷰 모델의 앱 타이틀 있죠. 이거는 결국에 마이 뷰 모델 environment object가 가지고 있는 애예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바코딩의 일상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받은 카운트를 제가 넣어줄게요. 1일차, 뭐 2일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 해볼게요. 미리 보기는 제가 주석 처리하고요. 그리고 받았다는 걸 제가 프린트도 찍어볼게요. 프린트 컨텐트 뷰에 received app title 이렇게 하고 신델리게 다시 가줄게요. 컨텐트 뷰 쪽에서 앱 타이틀 얘는 일단은 제가 빈 값으로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값이 없는 상태인데, 그쵸? 여기 지금 컨텐트 뷰에서는 앱 타이틀이 값이 없기 때문에 없는 애가 떠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죠? 저희가 이 마이 뷰 모델이 옵저버블 오브젝트고 얘는 퍼블리셔를 보내고, 퍼블리셔를 보내는 애가 이제 기본 값이 바코딩의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보내진 거예요. 얘가 이제 컨텐트 뷰 쪽에서 신델릭에서 이렇게 environment 오브젝트로 넣어줬기 때문에 컨텐트 뷰는 얘를 받은 겁니다. 받을 때 on receive를 받았죠. 그래서 프린트가 이게 찍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프린트가 찍혀서 받은 값을 우리는 앱 타이틀이라는 스테이트에 넣어줬죠. 그쵸? 넣어줬기 때문에 이 원래는 빈 건데 빈 게 바코딩 일상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스테이트는 뭐라고 했죠? 스테이트는 값이 변하면 스위프트 UI 뷰를 바꾼다, 다시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코딩 일상이 지금 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카운트업을 해볼게요. 어떻죠? 지금 바코딩의 일상을 누렸을 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뷰 모델이죠. 뷰 모델의 앱 타이틀의 값을 우리가 정해줬어요. 값을 넣었을 때는 이 지금 옵저버블 오브젝트 퍼블리셔라는 애는 옵저버블 오브젝트 이 퍼블리셔라는 애는 얘가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값을 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벤트를 막 내보내요. 그 내보내는 거를 우리는 어디서 받는다고 설정했냐면 컨텐트 뷰에 있는 on receive에 설정했기 때문에 이 받은 값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스테이트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environment 오브젝트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이런 식으로 썼죠. 이런 식으로 쓴 거를 제가 그대로 다른 뷰에도 넣어 볼게요. 얘는 제가 그 before bed 뷰에다가도 똑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위클리 뷰에다가도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일단 before bed 뷰에 그대로 복사해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얘를 먼저 놓는 게 낫겠네. 얘를 잘라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넣는 거죠. 얘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로컬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자고요. 스테이트 스테이트 뭐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타이틀은 스트링이고 얘는 뭐 타이틀 없음 이렇게 해볼게요. 타이틀 없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빈 값으로 할까요? 타이틀을 해주고 이 타이틀을 일단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 폰트만 조금 더 키울게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해주고 폰트 사이즈 시스템 사이즈를 한 26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죠. 이벤트를 받습니다. on receive 우리가 지금 environment 오브젝트로 가져오죠. 뷰 모델에 여기 스테이트에 발 해주시고요.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앱 타이틀이라는 퍼블리셔를 가져오고 여기서 들어오는 값을 요런 이름은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편하신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received 뭐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앱 타이틀. 이 받은 앱 타이틀을 넣어주는 거죠.
어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이트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 또 찍어줄게요. 여기는 before bed 뷰죠.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요거 일단은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위클리 뷰에도 그대로 붙여놓을게요. 붙여놓고 이전 화면을 갈 때 컨트롤 커맨드 하고 왼쪽 화살표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요거도 가져옵니다. 컨트롤 커맨드 오른쪽 화살표 하면 이렇게 돼요. 붙여넣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바코딩의 일상이 뜨죠. 자, 여기서 카운트업을 합니다. 바뀌었어요. 그쵸? 그리고 자기 전으로 갑니다. 어떻죠? 바코딩의 일상을 받은 거예요. 얘랑 얘는 지금 달라요. 얘는 지금 얘는 그 상위 뷰에 있는 그 Z축으로 제가 위에 띄운 거고, 얘는 얘가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얘가 이제 비포 배드 뷰가 생성이 되면서 언리시브도 지금 받은 거거든요. 받아서 지금 바코딩의 일상이 이렇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앱 타이틀을 지금 변경 안 했기 때문에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주말에도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상태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상태를. 제가 여기서 이제 9일차로 바꿨죠. 바코딩 일상 9일차.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다시 정리하자면, 스테이트는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 화면에 그것을 그 값의 변경을 보여줘야 될 때, 그럴 때 스테이트를 쓴다고 보시고요. 바인딩은 바인딩은 뷰와 뷰 사이에 이 데이터 공유가 일어나야 될 때, 양방향으로 뭔가 일어나거나 해야 될 때, 그럴 때 바인딩을 씁니다. 서로 묶은 거죠. 그리고 environment object는 하위 뷰에 모두 그런 데이터 상황을 공유해야 할 때, 이때 environment object를 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제가 그 observable object 만들면서 했던 거죠. 콤바인이랑 같이 써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위프트 UI에서 스테이트 바인딩 environment object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